안녕하십니까. 최영은 평가사입니다. 연간 강의 일정 안내이고요. 자, 제 강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이론 기초 강의가 3월부터 4월 주 2회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 4월부터 8월까지 주 1회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이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기초 강의에서는 기본 개념의 이해 및 그리고 체계 확립 요거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요. 기초 강의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기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 요소를 기준해서 평가 이론 기본 강의에서는 기본과 심화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요. 세 번째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는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또 기출문제를 해석하고 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강의, 기초 강의부터 기출문제 해설 강의까지 배우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무엇을 쓸 것이고 또 감정평가 이론 답안지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자, 감정평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감정평가사법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면요. 결국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개념 요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로 세분화를 통해서 그 세분화 각각의 요소들이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감정평가라는 개념은 토지 등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요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라는 요소가 하나가 있고, 판정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 결과라는 요소가 있고, 가액, 그 다음에 표시하는 것까지 해서 총 일반적으로 7개의 개념 요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결국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거면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요소에 대한 공부를 먼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런 식의 문제 분석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요 개념을 통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감정평가의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결국은 요 문제라는 것 자체는 요 감정평가라는 덩어리 자체의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똑같이 감정평가에 관하여 설명하길 요구하고 있는 문제지만 구체적인 대상물건이 요걸 토지 등을 대상물건이라고 한다면요. 그 중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고요. 따라서 대상 물건으로서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중에 지식재산권이 뭐가 있는지 또 개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라는 정의의 개념 요소 중에 경제적 가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감정평가의 단계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개념을 먼저 습득을 하시고 그 개념 요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어서 학습을 해주시고 그 학습한 내용과 개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시 문제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평가 이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수미일관된 체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무엇을 쓸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문제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좀 어려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목적별로 행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요 업무 영역과 각 업무 영역별 세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모든 문제는 주제어, 전제, 논제, 서술 방식 4가지로 분설해서 문제를 해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 분석 자체를 하실 때 이 4가지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해체하지 않으시면 본인이 피상적으로 공부했었던 거나 아니면 개념적인 측면에서 완성이 되지 않은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제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배운 감정평가 이론의 체계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묻고 있느냐에 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업무라는 측면을 주제어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전제 같은 경우는 문제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서술 방향에 제약을 주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둘러싸고 있는 제약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전제라고 분류를 해요. 여기서 깔고 있는 전제는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목적별로 행해진다가 전제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전제 자체가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가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평가 업무를 문제에서는 반드시 다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논제라는 것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논제고요. 논제에 맞춰서 답안 작성을 하지 못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답을 하는 답안지를 쓰시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논제는 2가지입니다. 평가의 주요 업무 영역을 하나 물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업무 영역별 세부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하실 거면 문제의 목차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업무 영역, 이러이러한 업무 영역이 있다. 헌데 전제가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라고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 나와 있는 업무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저런 법률에 나와 있는 업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영역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자신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업무 영역별로 그 업무에서 평가사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서술해 주시는 게 문제에서 정확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술 방식은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논조로 어떤 서술 방식을 쓸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서술 방식은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논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언급하라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물어보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 공부했던 개념적인 요소, 그 개념 요소들의 구체적인 학습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주제어, 전제, 논제, 서술 방식 4가지 측면에 맞춰갖고 문제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공부하셨던 개념을 요소로 해서 답안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1년 동안 하는 거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강의와 관련해서 기초 강의에서는 개념 요소의 체계 확립 및 개념 이해, 중요 개념 이해를 통한 답안 구성, 기초 마련을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 좀 비중이 많이 가 있는 강의고요. 기본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기초 강의에서 배우셨던 개념 요소를 기준해서 그 개념 요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이 연관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더 나아가서 심화된 내용까지도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이런 요소를 학습을 하시면서 기본 개념에 관련된 아주 간략하고 기본적인 답안 작성에 대한 연습도 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에서는 무엇을 쓸 것인가와 어떻게 쓸 것인가가 동시에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전까지 시험을 본 문제들은 지금까지 이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개념을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까지 끝나게 되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출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 해설 강의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 더 비중이 많이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초 강의, 기본 강의, 기출 해설 강의, 정규적인 커리큘럼 말고 주차별로 모의고사 형식을 통해서 스터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의 스터디 팀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각 주차별로 물론 연기부터 4기까지 가다가 한 번씩 쉬는 기간은 있지만요. 정리를 또 하셔야 되니까 각 주차별로 행해지는 스터디에서 실전 연습을 병행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강의 수도 아닌 상태이거니와 또한 기초부터 기출문제 해설까지 우리 답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가 이론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를 순서와 단계에 맞춰 가지고 아우르게 된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재는 감정평가 이론 기초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체계를 확립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의 책에 다시 모아놨고 그 책 옆에는 각각의 페이지에는 어느 부분이고 어떤 체계 속에서 이 개념이 나오는 거다라는 코멘트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강의에서는 감정평가 이론 개념 노트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기본 강의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출간 예정이고요. 또 우리 출제위원급 교수분 중에 한 분이신 또 평가사 선배이기도 하시고요. 서광채 감정평가사님과 제가 공조를 맡아서 감정평가학이라는 기본 강의 교재를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중에 정식 출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터디에서는 주차별 문제에 그 주차별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과 또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사성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다른 정리 자료가 나가게 되고요. 따라서 1년의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기본적인 측면부터 하나하나 잡아 나가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안에서 문제 분석은 또 어떻게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올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연간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요거 다음엔 어떤 내용을 배우는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